네, 자, 떠오르는 이슈에 맞춰서 종목을 좀 더 침층 분석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의 손종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또 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저 MLCC 업종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MLCC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군요. MLCC 하면 적층 세라믹 네네, 콘덴서잖아요. 맞습니다. MLCC 예, 뭐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지금 용어를 설명을 우리말로 적층 세라믹 캐파시터라고 하죠. 네.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파시터의 약자입니다. MLCC가. 흔히 우리가 이 댐이나 저수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류가 만약에 많이 넘쳐 흐르게 되면 좀 담아두고, 만약에 좀 미약하면 이제 댐 수문을 열듯이 좀 졸졸졸졸 이렇게 좀 흐르게 해서 결국은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MLCC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전류를 좀 안정적으로 잘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MLCC가 지금 시장 규모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MLCC가 이 5G 시장과 함께 꼭 필요한 원자재인 만큼 더욱더 많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아, 예, 시장 물론입니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네. 제가 캐패시터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그 용어에 대해서 이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면, 우리가 흔히 이제 캐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담아놓는 뭐 용기, 뭐 용량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집집마다 두꺼비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 이 두꺼비 집이 전류가 이제 많이 흐르게 되면 스스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도 캐파시터의 한 종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전자제품용 그 캐파시터의 이제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약 226억 불,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의 시장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중에 MLCC가 약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MLCC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MLCC 관련주 좀 탑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은 그 타픽으로 삼성전기를 소개를 하면서 네. MLCC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 탑픽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네네. 삼성전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종합 부품 회사죠. 총 세 가지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모듈, 기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컴포넌트는 MLCC, 모듈은 통신과 이 카메라, 그리고 기판은 회로 기판 같은 것들을 대표 상품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기가 컴포넌트, 모듈, 기판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MLCC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MLCC에 대한 또 매출 기여도 또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네. 그 사업부별 매출 분포도는 뭐 좀 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컴포넌트와 이제 모듈은 뭐 좀 둘은 비슷하고요. 기판 뭐 요 정도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컴포넌트 즉 MLCC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MLCC의 향후 향배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전망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MLCC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향후 좀 향배가 갈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삼성전기 MLCC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선 그 글로벌 MLCC 시장 점유율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글로벌 MLCC 업계는 1위가 이제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3위와 4위도 일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우리의 삼성전기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이제 초소형 MLCC를 무기로 해서 2위에 자리매김하고요. 네. 하고 있고요.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금 MLCC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성장 시대로 지금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성장이 보여도 돈이 좀 몰리는 형국인데요. 제 생각에 이 정도의 그 성장 속도면
MLCC 산업은 저 방송용어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카트 먹을 수 있는 산업 분야라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MLCC 분야에서 1위는 일본의 이제 무라타인데 한 3, 4위 정도를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좀 뚫고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선 그 제가 방송 처음에 나왔을 때 소개한 게 이제 삼성 SDI 전기차 분야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본격 성장을 그 성장 동력의 그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1,000개가 들어가고 전기차에 한 15,000개 정도가 이제 MLCC가 들어가는데 네. 사실 MLCC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 따라서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인데요. 우리가 이제 댐의 수용 용량이 있듯이 MLCC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용량이 올라갈수록 이제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 7에서 8볼트 정도를 버티는 저가형 MLCC가 약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좀 비싼 것들이죠. 40에서 50볼트를 견뎌야 하는 요게 이제 고가형 MLCC인데 그게 또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라타 공업소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전기차 엔진에 300에서 400볼트까지 견뎌야 하는 MLCC가 들어가거든요. 네. 요게 3분의 1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자동차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의 생명과 이제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신뢰성이 필요하고 말씀드린 고전압, 고용량의 3대 요소를 갖춰야 전기차용 이 전장 MLCC에서 네. 좀 껌 좀 씹을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스마트폰 MLCC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겨우 한 15,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이거밖에 안 들어가나 싶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MLCC가 좀 작게 해서 초고가형 MLCC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기술 집약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일단 스마트폰 MLCC에서 좀 어느 정도 메카를 좀 차지하고 있다면 이 전장용 MLCC에서도 좀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네, 네. 그 지금 그 안타깝게도 이 삼성전기는 이 전장 MLCC 시장에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그 한 자릿수 초반에 좀 머물고 아직은 있습니다. 높지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제도 있고 역설적으로 기회 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전장용 MLCC를 보통 40에서 50볼트와 이제 300에서 400볼트 시장을 합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에서 무라타가 현재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한 2, 3%대 정도의 이제 그 비중인데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에서 400볼트 MLCC 시장은 무라타 공업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 50%가 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 네. 시장의 폭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네. 즐거운 비명을 좀 지르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도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면 좀 전에 무라타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규모나 영업이익률은 아예 어나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삼성전기는 매출은 2위인데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위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TDK에도 네.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삼성전기가 스마트폰용 MLCC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좀 발전시켜서 전장용 MLCC에서도 좀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의 경우에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MLCC 시장 그 전장용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맞먹는다고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잘하면 의대를 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대 화학공업과를 가거든요. 오, 그렇군요. 일본 하면 장인 정신이 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거나 하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오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제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물질이나 제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배합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MLCC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또 한번 꽂히면은 또 기똥차게 패스트 팔로워도 이게 뭐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 역시 2018년도에 5천억이 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네. 2022년에 글로벌 전장용 MLCC 세계 랭킹 2위 달성을 목표로
그 중국 텐진의 40에서 50볼트는 물론이고 300에서 400볼트 즉 그 전기차 엔진용이죠. 모두를 생산하기 위한 전장용 MLCC 공장을 짓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첫 양산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양산 시작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는 뭐 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삼성전기의 이러한 이제 발전 비전에 네. 매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삼성전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티즌분들 좀 언급들을 보니까 차트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도 있었고 지금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도 뚜렷하게 외국인 기관에서도 들어오는 모습이 약간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네. 실제로 그 삼성전기의 주가 추이는 이 영업이익의 증감과 이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로는 이제 그 코로나 영향으로 뭐 필리핀 공장이 조금 뭐 덜 가동됐다거나 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실적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뭐 다시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신 장비 시장도 전통적으로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낮아졌던 가동률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 들려오고 있고요. 네. 나아가서 2020년 하반기와 21년 전망이 현재 MLCC 시장이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시장 전체적인 위험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저는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1년 목표가까지 뭐 바로 네, 말씀해 말씀드릴까요? 주시죠. 예. 네. 사실 뭐 목표가는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계속 강조해드린 전장용 MLCC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다는 가정을 깔고요. 네. 뭐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삼성전기가 이제 카메라나 뭐 통신 모듈이나 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장들에 이제 진출하면 앞으로 당연히 영업이익이 커지고 영업이익률도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 상관관계는 높지만 가만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난 18년도에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최고 수준이었던 시기가 18년도거든요. 그때 받은 PBR이 약 2.4배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목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현재 대비 그렇게 되면 50% 정도 늘어난 주당 20만 원 정도를 1년 목표가로 제시하는 게 결코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13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1년 목표가로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5G 시대 도래와 함께 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수요가 큰 만큼 MLCC 시장 선도 업체죠. 삼성전기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손종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